칭기스칸의 뿌리, 몽골이 아니다. 한 연구자의 발견이 국제학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1000년 전 이친 왕조와의 연결이 드러나자 몽골은 충격에 휩싸였고 한국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발해와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 베이징이 강하게 부정했지만 증거가 쏟아지자 급기야 미국 역사학계까지 가세했습니다. 유라시아의 심장을 흔드는 역사 전쟁, 그 충격의 현장을 지금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바야르입니다. 32살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온 유학생이죠. 토론토 대학 역사학과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우리의 위대한 조상 칭기스칸에게 매료되어 있었어요. 10살 때 처음 읽은 칭기스칸 전기에서 이런 구절을 봤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고아에서 시작해 세계를 정복했다. 그 순간부터 저는 결심했죠. 언젠가 칭기스칸을 제대로 연구하는 학자가 되겠다고. 20살에 몽골 국립대학에 입학했고 26살에 캐나다 정부 장학금을 받아 토론토로 왔습니다. 꿈같은 기회였죠. 세계 최고 수준의 도서관과 자료들, 그리고 다양한 국가의 학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환경, 모든 것은 2020년 어느 가을날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충격적인 발견을요. 토론토 대학 로바츠 도서관 4층 희귀본 열람실에서 몽골 비사 원본 복사본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한국 학생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야, 이 부분 봐. 고구려 멸망이 668년이고 발해 건국이 698년이잖아. 딱 30년 차이네. 발해가 926년에 멸망했다며? 그럼 거기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거야? 몰라. 그냥 역사에서 사라진 거 아니야? 아니면 북쪽으로 도망쳤거나?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926년, 발해, 멸망, 북쪽으로 도망. 이상하게도 이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했어요. 왜일까요? 우리 몽골 역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이상한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몽골 비사를 다시 펼쳐들었죠. 이미 수백 번은 읽은 책이었지만 이번엔 다른 시각으로 읽어보고 싶었어요. 칭기스칸의 뿌리는 지구하신 하늘의 뜻으로 태어난 부르테 치노가 있었다. 그의 아내는 코아이 마랄이었다. 부르테 치노. 우리는 이를 제빛 푸른 일이라고 번역합니다. 코아이 마랄은 흰 암사슴이고요. 우리의 신성한 조상 이야기죠.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한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 조상이 늑대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이건 신성모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역사학자로서 학문적 호기심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언어학과의 러시아 교수 올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중앙아시아 언어 전문가였죠. 교수님, 부르테 치노라는 말이 순수 몽골어인가요? 올가 교수는 안경을 벗으며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야르, 좋은 질문이네요. 사실 그 단어는 좀 특이해요. 몽골어 어근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어디서 온 말일까요? 글쎄요. 아마 더 오래된 언어, 혹은 다른 지역에서 차용된 말일 수도 있겠죠. 그녀의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부르테 치노가 몽골어가 아니라면 그럼 어디서 온 말일까? 저는 도서관으로 돌아와 미친 듯이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어로 쓰인 집사, 중국의 원사, 티베트의 몽골 연대기까지. 그러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페르시아어 집사에는 부르테 치노를 분명히 한 인간으로 몽골 부족의 수령으로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늑대가 아니라 사람이었다니. 그렇다면 부르테 치노라는 이름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저는 이 이름을 음성학적으로 분해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르테 치노, 부르테 치노. 계속 발음하다 보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게 관직명은 아닐까? 그것도 몽골이 아닌 다른 나라의 관직명. 그때 갑자기 낮에 들었던 한국 학생들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발해, 926년 멸망, 북쪽으로 도망. 설마 우리 조상이 발해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지. 저는 한국사 책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하나하나 읽어나갔죠. 그러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발해의 관직 중에 대내상이라는 게 있었고 이를 불어라고도 불렀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좌평, 우평 같은 관직을 대저령이라고도 했다는 거예요. 불어, 대저령, 부르테 치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부르테 치노가 불어 대저령의 음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다면 코아이 마랄은 어떨까요? 이것도 발해나 고구려와 관련이 있을까? 코아이 마랄, 고아이 마랄, 고씨 마을. 고씨는 고구려 왕족의 성이었죠. 말도 안 돼. 이건 너무 억지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몽골의 시조가 한국의 고대 왕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몽골로 돌아가면 매국노 취급을 받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학자로서의 양심과 몽골인으로서의 자부심 사이에서 갈등했죠. 진실을 추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발견을 묻어두어야 할까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끝까지 파헤쳐보기로. 설령 그 진실이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는다 해도 말이죠. 그리고 그 결심이 저를 5년간의 긴 여정으로 이끌게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발해에 대해 더 알아야 했고, 그러려면 한국 학생들의 도움이 필요했죠. 그 다음 주, 저는 한국 학생 서진을 찾아갔습니다. 도서관에서 발해 이야기를 하던 그 학생이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제가 몽골 역사를 연구한다고 하니 흥미를 보였어요. 서진 씨, 혹시 발해 멸망 이후에 유민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서진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몽골 사람이 한국 역사에 관심이 있다니 신기하네요. 그냥 궁금해서요. 926년에 멸망했다고 하셨잖아요. 아, 맞아요. 대부분 역사책에는 고려로 흡수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일부는 북쪽으로 갔다는 기록도 있어요. 요나라 쪽으로 간 사람도 있고 더 북쪽 초원지대로 간 사람도 있었대요. 초원지대. 그곳은 바로 우리 몽골 조상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혹시 발해 왕족에 대한 기록도 있나요? 왕족이요? 응. 대조영이 시조고 대씨 가문이 왕족이었죠. 멸망 때 대부분 죽었다고 하는데 일부는 탈출했다는 설도 있어요. 대씨 가문. 저는 그 이름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서진과 헤어진 후 저는 다시 몽골 비사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알란과 부분을 집중적으로 읽었죠. 알란과는 칭기스칸의 10대조 할머니, 모든 몽골인의 어머니라 불리는 신성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알란과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녀의 남편 도분 메르겐이 죽은 후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그녀에게 새 아들을 주었다는 전설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빛. 이건 분명 은유적 표현이겠죠. 실제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중국 사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원사, 금사, 요사를 차례로 뒤졌죠. 그러다가 금사에서 놀라운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대씨 왕족 일부가 북쪽 몽골 초원으로 갔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발해 왕족이 정말로 몽골로 갔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알란과도 혹시 발해 왕족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중국 사료에서는 알란과를 아륜거이라고 표기하고 있었는데 이를 다시 분석해보니 아란 집안의 귀한 여인으로 해석할 수 있었어요. 아란. 이 말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았는데 한국 고대사를 찾아보니 아라가야라는 나라가 있었더군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가야 왕족 중 일부가 고구려로 망명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점점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몽골어를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늘 써왔던 단어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노연이라는 말, 우리는 이를 귀족이라는 뜻으로 쓰는데 한국 고대어의 나한 또는 노인과 발음이 비슷했습니다. 타이지라는 말도 마찬가지였어요. 왕자를 뜻하는 이 말이 한국의 태자와 너무 비슷했죠. 물론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계속 파고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 창고에서 먼지 쌓인 러시아 탐험가의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19세기에 몽골을 여행한 포탄인이라는 사람의 일기였죠. 거기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그가 만난 몽골 노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해가 뜨는 곳에서 왔다. 큰 물 건너 동쪽 나라에서. 해가 뜨는 곳. 큰 물 건너 동쪽. 이건 분명 한반도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런 연구를 계속하면 저는 몽골에서 배신자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만약 우리 역사에 대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야리야, 진실은 진실이란다. 그게 아무리 불편해도 말이야. 어머니의 말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연구를 계속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저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도분 네르겐이라는 이름을 분석하던 중이었죠. 도분을 고구려 관직으로 보면 도독을 뜻할 수 있었고 메르겐은 활 잘 쏘는 사람을 뜻하니
도분 내르게는 활 잘 쏘는 도독이 될 수 있었어요. 고구려와 발해는 활로 유명한 나라였죠. 그들의 기마 궁술은 당나라도 두려워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모든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부르테치노는 늑대가 아니라 발해의 관직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의 후손들이 몽골 초원에 정착해 우리의 조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가설을 증명하려면 저는 더 많은 언어를 배워야 했고 더 많은 자료를 찾아야 했으며 무엇보다 학계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연구를 시작한 지 6개월, 저는 깨달았습니다. 몽골어와 영어만으로는 이 거대한 퍼즐을 풀 수 없다는 것을요. 제가 찾아야 할 자료들은 페르시아어, 아랍어, 중국어, 만주어, 티베트어, 러시아어, 심지어 고대 터키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각 나라가 몽골 제국을 다르게 기록했고 그 모든 기록을 비교해야만 진실을 찾을 수 있었죠. 먼저 중국어부터 시작했습니다. 토론토에는 다행히 중국인이 많아서 선생님을 찾기는 쉬웠어요. 하지만 고대 한문을 읽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죠. 이 글자가 뭔지 아세요? 제가 금사의 한 구절을 가리키자 중국인 튜터 리우가 웃었습니다. 이건 현대 중국인도 잘 못 읽어요. 고대 한문이거든요. 결국 저는 고전 한문을 따로 배워야 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2시간씩 한자를 외웠어요. 다음은 페르시아어였습니다. 일칸국의 역사가 라시드 알딘이 쓴 집사를 원문으로 읽기 위해서였죠. 토론토 대학 근동학과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왜 몽골 사람이 페르시아어를 배우려고 하죠? 차이드 교수가 의아했어요. 칭기스칸을 제대로 연구하려면 페르시아 기록도 봐야 하거든요. 흥미롭네요. 보통 몽골 사람들은 자기들 기록만 믿는다고 들었는데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너무 우리 것만 봐왔어요. 페르시아어는 아랍 문자로 쓰여 있어서 더 어려웠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것도 익숙해지는데 한 달이 걸렸죠. 처음엔 거꾸로 읽는 줄도 모르고 엉뚱한 해석을 하기도 했어요. 만주어는 더 큰 도전이었습니다. 청나라 실록에 몽골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만주어를 가르쳐줄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결국 뉴욕까지 가서 콜럼비아 대학의 은퇴한 교수님을 찾아뵀습니다. 80이 넘은 스미스 교수님은 서양인으로는 드물게 만주어를 읽을 수 있는 분이었죠. 젊은이, 왜 이 죽은 언어를 배우려 하나? 진실을 찾기 위해서요. 교수님, 진실이라. 그래. 때로는 죽은 언어 속에 살아있는 진실이 숨어있지. 교수님은 제게 만주 문자를 가르쳐 주셨고 청실록 복사본도 구해주셨습니다. 터키어를 배울 때는 정말 좌절할 뻔했어요. 몽골어와 같은 알타이 어족이라 쉬울 줄 알았는데 현대 터키어와 고대 터키어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르온 비문이라는 고대 터키 문자로 쓰인 비석에 초기 몽골에 대한 기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티베트어는 발음이 정말 어려웠어요. 같은 글자도 성조에 따라 뜻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하지만 티베트 불교 문헌 속에 몽골 왕족의 비밀선 기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랍어를 배울 때는 이집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했어요. 주방장 아흐메드에게 매일 조금씩 배웠죠. 바야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제 조상의 비밀을 풀어야 해요. 비밀이라.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어요. 러시아어, 한국어, 일본어, 산스크리트어, 소그드어, 위구르어까지 결국 15개의 언어를 익히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각 언어마다 최소한 기본적인 문헌을 읽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 목표였죠. 도서관 사서들은 저를 언어 미치광이라고 불렀어요. 바야르, 또 왔네? 오늘은 무슨 언어? 오늘은 소그드어요. 실크로드 상인들이 쓰던. 도대체 뭘 찾는 거야? 진실이요. 800년 동안 숨겨진 진실. 친구들도 걱정했습니다. 특히 서진이 그랬죠. 바야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얼굴이 반쪽이 됐어. 괜찮아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사실 저도 제가 미쳐가는 것 같았어요. 매일 다른 언어로 꿈을 꾸고 길을 걸으며 고대 문자를 중얼거렸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각 언어가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거든요. 페르시아어로 읽은 집사에서는 부르테 치노를 동방에서 온 족장이라고 했고 티베트 문헌에서는 알란구아를 해 뜨는 나라의 공주라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만주어 실록에서는 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몽골 왕족과 발해 왕족이 같은 혈통이라는 구절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발견은 의외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소그드어로 쓰인 상인의 일기였죠.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몽골의 귀족들은 자신들이 동쪽 큰 나라에서 왔다고 자랑한다. 그들의 말과 풍습에 실제로 동방의 흔적이 많다. 모든 증거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몽골과 한국 고대의 왕국의 연결고리가 실재한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학계를 설득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죠. 특히 15개 언어로 쓰인 문헌들의 교차 검증 작업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5개 언어를 어느 정도 익힌 후 저는 본격적으로 알란구아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몽골인의 어머니, 칭기스칸의 10대조 할머니, 그녀가 누구인지 밝혀낸다면 몽골의 기원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몽골 비사에 따르면 알란구아는 처음에 도분 메르겐과 결혼했습니다. 그가 죽은 후 하늘의 빛을 받아 세 아들을 더 낳았다고 하죠. 그 막내가 바로 보돈차르, 칭기스칸의 직계 조상입니다. 하지만 중국 사료는 조금 달랐어요. 원사에서는 그녀를 아륜거이라고 표기했고 금사에서는 아랑고라고 했습니다. 왜 이름이 다를까요? 저는 각 언어별로 그녀의 이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어로는 알란과, 중국어로는 아륜거이, 페르시아어로는 알란카툰, 티베트어로는 아란꾸이, 터키어로는 알란하툰. 이 이름들을 분석하다가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알란 또는 아란이라는 부분은 모든 언어에서 동일했고 뒤에 고아, 거이, 카툰, 하툰은 모두 귀부인, 왕비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알란은 이름이 아니라 출신지나 가문을 나타내는 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사 책을 다시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아라가야, 그리고 알라국이라는 고대 국가들을, 특히 아라가야 왕족 일부가 고구려로 망명했고 그 후손들이 발해 건국에 참여했다는 기록을 찾았을 때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알란구아는 아라 가문의 고귀한 여인이라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도분 네르겐이 죽은 후 그녀가 낳은 세 아들의 이름도 분석했죠. 블룬 칼둔, 부카투 살지, 보돈차르 뭉카크. 이 이름들도 순수 몽골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 살지라는 말은 한국 고대어의 살주와 발음이 비슷했습니다. 발해의 군사 단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서관에서 놀라운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열람 신청을 했는데 18세기 러시아 탐험대가 작성한 몽골 족보 연구서였어요.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몽골 귀족들은 비밀스럽게 전해오는 족보가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조가 동방의 멸망한 왕국에서 왔다고 믿는다. 특히 알란구아는 그 왕국의 마지막 공주였다고 한다. 동방의 멸망한 왕국.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건 발해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즉시 지도교수인 올가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이것 좀 봐주세요. 제가 드디어 증거를 찾은 것 같아요. 올가 교수는 문서를 자세히 읽더니 안경을 벗었습니다. 바야르, 이건 정말 폭발적인 내용이네요. 하지만 18세기 문서 하나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오래된,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알란구아가 살았던 시대, 즉 11세기 전후의 기록을 집중적으로 찾았죠. 그리고 마침내 요사, 즉 거란의 역사서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발해가 멸망할 때 왕족 대씨 일족 중 일부가 북쪽 초원으로 도망갔다. 그들은 현지 부족과 혼인하여 새로운 세력을 형성했다. 이 기록의 시기가 바로 알란구아가 살았던 시대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더 놀라운 건 금사에서 발견한 내용이었습니다. 대씨 왕족의 후손 중에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몽골 족장과 혼인하여 여러 아들을 낳았다. 그 자손들이 후에 초원의 패자가 되었다. 이건 명백히 알란구아를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몽골 비사는 그녀의 출신을 숨겼을까요? 왜 하늘의 빛이라는 신화로 포장했을까요? 티베트 문헌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지배자는 자신의 정통성을 위해 신화를 만든다. 특히 외부에서 온 혈통일 경우 하늘의 뜻이라고 포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알란구아가 발해 왕족이라는 사실은 당시 몽골 부족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빛이라는 신화로 포장한 거죠.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알란구아는 동쪽에서, 정확히는 멸망한 발해에서 온 왕족 여인이었다고. 하지만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학계의 보수적인 시각, 정치적 압력, 그리고 무엇보다 제 동포들의 반응이 걱정되었죠.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거울이니까요. 그 거울이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보여줄지라도
외면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4년째 되던 해, 저는 처음으로 학회에서 제 연구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북미 아시아 학회 연례 컨퍼런스였죠. 발표 제목은 몽골 기원 신화에 대해서 언어학적 증거를 중심으로였습니다. 발표 당일, 강단에 서는 순간 다리가 떨렸어요. 청중석에는 저명한 몽골학 연구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는 제 연구를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권위자들도 있었죠. 오늘 저는 충격적인 가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칭기스칸의 조상, 부르테 치노가 늑대가 아니라 발해의 관직을 가진 인물이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순간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몇몇은 코웃음을 쳤고 일부는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죠. 발표를 진행하면서 저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15개 언어로 분석한 자료들, 각국의 역사서에서 발견한 일치점들, 음성학적 분석 결과들, 부르테 치노를 불어 대저령으로 해석하면 이는 발해의 관직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알랑구아라는 이름도 잠깐, 갑자기 한 노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버드의 몽골학 권위자 윌리엄슨 교수였죠. 젊은 친구, 당신 몽골 사람 맞나? 어떻게 자기 민족의 신성한 신화를 이렇게 모독할 수 있지? 교수님, 저는 진실을 찾고자 할 뿐입니다. 진실? 당신이 하는 건 케이팝 타고 흐르는 한류의 역사까지 팔아먹으려는 시도 아닌가? 청중석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때 청중석 뒤편에서 중국인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젊은이의 연구는 명백한 역사 왜곡입니다. 몽골은 중국 역사의 일부이며 원나라는 중국 왕조입니다. 발해 역시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역사를 조작하는 것은 중국의 통일된 역사관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그가 누군지 즉시 알아챘어요. 중국 사회과학원의 장 웨이 교수, 동북공정의 핵심 인물이었죠. 장 교수님, 발해가 중국 지방 정권이라는 주장은 닥치세요. 당신 같은 애송이가 감히 중국 5천년 역사를 부정하려 하다니.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학회는 학술 토론의 장이 아니라 정치적 공방의 장이 되어버렸죠.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참담한 기분으로 로비에 나왔습니다. 그때 한동양인 남자가 다가왔어요. 바야르 씨죠?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그는 자신을 중국 대사관 문화부 직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당신의 연구 참 흥미롭네요. 하지만 이런 민감한 주제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지 않을까요? 중국 정부는 역사 연구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우리와 협력한다면? 뇌물 제안이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진실을 찾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제 연구실 컴퓨터가 해킹당했습니다. 다행히 중요한 자료는 따로 백업해뒀지만 불안했어요.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이 갑자기 분실 처리되기도 했고 제가 신청한 고문서 열람이 계속 거부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제 지도교수인 올가 교수에게 압력이 들어왔다는 거였어요. 바야르, 중국 측에서 우리 학과 연구비 지원을 끊겠다고 협박해왔어요. 당신 연구 때문에.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에요.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죠. 진실이 아니라면 왜 이렇게 방해하겠어요? 하지만 압력은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동양인 남자 셋이 저를 둘러쌌어요. 바야르, 경고는 충분히 했다. 이제 그만둬. 누가 시켰습니까? 중국 정부입니까? 그들은 대답 대신 위협적인 제스처를 보였어요. 다행히 지나가던 경찰 덕분에 무사했지만 공포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서진이 찾아왔어요. 바야르,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발해 얘기만 안 했어도. 아니에요. 이건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그때 서진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사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작년에 고구려사 연구하다가 중국 측 압력을 받았거든. 그들은 동북공정으로 고구려, 발해를 모두 중국사로 만들려고 해. 동북공정이요? 중국의 역사 왜곡 프로젝트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학자들을 매수하고 반대 의견은 탄압하지.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제 연구가 단순히 몽골 역사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중국의 역사 패권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몽골 유학생 커뮤니티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바야르가 중국 스파이래. 몽골과 한국을 이간질시키려는 거라고. 정반대의 소문도 있었죠. 아냐, 한국 정부가 돈을 줬대. 몽골 역사를 한국에 팔아넘기려는 거야.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지는 뻔했어요.
분열시키고 고립시키는 전형적인 공작이었죠. 심지어 제 가족에게까지 연락이 갔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바야리야, 오늘 이상한 사람들이 집에 왔었어. 너가 위험한 연구를 한다면서 가족을 생각하라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조심할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어요. 학문의 자유를 위해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릴 순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방해한다는 건 제가 진실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학회 발표 실패 후 몇 달간 저는 심각한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로 마음먹었죠. 발의 멸망 시기와 알란구아 시대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926년 발의 멸망, 그리고 약 100년 후인 11세기 초 알란구아의 등장. 200년의 간격을 메울 증거가 필요했어요. 러시아 극동 지역 도서관들의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의 향토 박물관 자료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했죠. 그러던 중 하바롭스크 박물관에서 흥미로운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19세기 러시아 고고학자가 작성한 발굴 보고서였어요. 아무르 강 유역에서 발견된 10세기 유적지. 토기 양식이 발의 것과 유사하나 몽골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음. 아무르 강은 중국명으로 헤이룽장, 즉 흑룡강입니다. 발의 영토 북쪽 경계와 맞닿은 곳이죠. 보고서에는 사진도 있었는데 토기에 새겨진 문양이 정말 특이했어요. 발해의 연꽃 문양과 몽골의 동물 문양이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이건 분명 문화적 융합의 증거였어요. 발해 유민과 몽골 부족의 만남을 보여주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중국 헤이룽장 성 지방지를 찾아봤죠. 거기서 놀라운 기록을 발견했어요. 발해 멸망 후 대시 성을 가진 사람들이 북쪽으로 이주했다. 그들은 시리 부족과 함께 살았다. 시리는 바로 몽골의 전신이 되는 부족입니다. 칭기스칸의 조상들도 시리 계통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겼어요. 왜 발해 왕족이 북쪽으로 갔을까요? 보통은 고려로 가거나 중국으로 갔을 텐데 답은 의외의 곳에서 찾았습니다. 일본 교토 대학 도서관의 고문서였어요. 발해 마지막 왕 대인선이 항복할 때 일부 왕족은 이를 거부했다. 그들은 조상의 땅으로 돌아간다며 북쪽으로 떠났다. 조상의 땅.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고구려사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고구려 초기 북부여에서 남하한 주몽이 나라를 세웠죠. 그리고 고구려는 오랫동안 북방 초원 부족들과 교류했습니다. 혹시 발해 왕족이 말한 조상의 땅이 바로 북방 초원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을까요? 이 가설을 뒷받침할 증거를 더 찾았습니다. 그리고 금사에서 결정적인 구절을 발견했죠. 여진족 중에는 발해 왕실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대시성을 버리고 현지 성씨를 취했으나 은밀히 족보를 전했다. 성씨를 바꿨다. 이것이 핵심이었어요. 발해 왕족이 살아남기 위해 정체를 숨긴 거죠. 그렇다면 알란구아도 그런 경우가 아니었을까요? 발해의 왕족 출신이지만 정체를 숨기고 몽골 부족과 결혼한 티베트 문헌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또 발견했습니다. 하늘의 빛으로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아버지의 혈통을 숨기고 싶을 때 쓰는 오래된 방법이다. 알란구아가 남편 사후에 낳은 세 아들,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힐 수 없었기에 하늘의 빛이라는 신화를 만든 게 아닐까요? 만약 그 아버지가 발해 왕족 출신이었다면 당시 몽골 부족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혈통이었을 테니까요. 서진을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진 씨, 발해가 멸망할 때 대시 왕족이 정말로 살아남았을까요? 글쎄요. 공식 기록에는 다 죽었다고 나오는데, 하지만 역사에서 왕족이 완전히 몰살당하는 경우는 드물죠. 만약 살아남았다면 북쪽 초원으로 갔을 가능성은요? 충분해요. 발해는 원래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의 연합 국가였잖아요. 말갈족 일부는 북방 출신이었고요.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발해 멸망, 왕족의 북방 이주, 현지 부족과의 융합, 그리고 알란구아의 등장. 하지만 아직도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2023년 크리스마스 이브, 모두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저는 혼자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토론토 대학 동아시아 도서관 지하 서고, 형광등만이 차갑게 빛나는 그곳에서 저는 금사를 다시 읽고 있었죠. 금사는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의 역사서입니다. 이미 여러 번 읽었지만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기로 했어요. 그날따라 집중이 잘 됐습니다. 아무도 없는 고요함 속에서 한자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보였죠. 그리고 밤 11시쯤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에 대충 넘겼던 부분에서요.
대조영의 동생 대야발의 후손이 북쪽 몽골 땅으로 갔다. 그들이 후에 모든 부족을 통일한 자들의 선조가 되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대조영은 발해의 시조입니다. 그의 동생 대야발이 있었다는 것도 신구당서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이죠. 그런데 그 후손이 몽골로 갔고 후에 모든 부족을 통일한 자들의 선조가 되었다? 모든 부족을 통일한 자. 이건 명백히 칭기스칸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에 적었습니다. 대조영 동생 대야발 후손 북쪽 몽골 모든 부족 통일한 자들의 선조.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구체적인 연결고리가 필요했습니다.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페이지 뒤에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죠. 대시 왕족 중 금왕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의 셋째 아들 보알리의 후손이 북방으로 가서 큰 부족의 시조가 되었다. 보알리? 이 이름이 어딘가 익숙했어요. 몽골 비사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칭기스칸의 14대조 이름이 보알리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가 없었어요. 금사의 보알리와 몽골 비사의 보알리가 동일 인물이라면 칭기스칸은 발해 왕족의 직계 후손이 되는 거였습니다.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도서관 밖으로 뛰쳐나가 눈 내리는 캠퍼스를 뛰어다녔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봤지만 상관없었어요. 5년간의 연구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와 관련 자료를 더 찾았습니다. 원사도 다시 확인했죠. 거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요. 몽골 왕족의 먼 선조는 동방에서 왔다고 전해진다. 새벽 4시까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대조영, 대야발, 금왕, 보알리, 그리고 칭기스칸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만들었죠. 물론 중간에 몇 대가 불명확한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큰 줄기는 명확했습니다. 발해 왕족이 몽골로 가서 칭기스칸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 크리스마스 아침, 저는 올가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습니다. 제가 드디어 찾았어요. 그녀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바야르, 축하해요. 하지만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검증하세요. 한자 해석이 정확한지, 다른 사료와 교차 확인이 되는지.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다시 차분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철저히 검증했어요. 한문 전공자에게도 확인받고 다른 판본도 대조했죠.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이제 이 발견을 어떻게 발표할지가 문제였어요. 지난번 학회의 실패를 반복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서진과 만나 의논했습니다. 바야르, 이번엔 다르게 접근해봐. 몽골의 위대함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위대한 역사를 발견했다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칭기스칸이 단순한 유목민이 아니라 천년 역사를 가진 왕족의 후예라는 거잖아. 고구려에서 발해로, 발해에서 몽골로 이어지는 대서사시. 이게 얼마나 장대한 이야기야? 그의 말이 맞았어요. 관점을 바꾸니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칭기스칸 천년 왕조의 계승자로 정했죠. 이번에는 몽골의 자부심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오래된 역사적 정통성을 부여하는 관점으로 썼습니다. 고구려는 700년간 동북아시아를 지배한 대제국이었고 발해는 해동성국이라 불린 문명국이었으며 그 후예인 칭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한 것은 역사의 필연이었다고.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단순한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준 계기였죠. 금사의 발견 이후 저는 지리적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발해 왕족이 어떤 경로로 몽골 초원까지 갔을까요? 몽골 비사에 나오는 아르가나 쿤이라는 지명이 열쇠였습니다. 칭기스칸의 조상들이 살았다는 곳이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를 몽골 어딘가로 추정했지만 저는 다른 가능성을 봤어요. 아르가나 쿤. 이 말을 음성학적으로 분해하면 아르간나 쿤이 됩니다. 그리고 고대 한국어에서 아리는 강을 뜻했죠. 아리수, 아리랑의 그 아리입니다. 그렇다면 아르가나는 아리간의 변형이 아닐까요? 안록강의 고대 이름이 아리간 또는 아로안이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쿤은 몽골어로 사람들 또는 지역을 뜻합니다. 즉 아르가나 쿤은 안록강 지역 사람들이라는 뜻일 수 있었어요. 이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고지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의 고지도는 물론 이슬람 지도까지 뒤졌죠. 페르시아 지리학자 알-이드리시가 그린 12세기 지도에서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안록강 상류 지역에 아르칸이라는 지명이 표시되어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러시아 탐험가의 19세기 기록이었습니다. 만주 북부 주민들은 안록강 상류를 아르한이라 부른다.
이곳에서 북쪽 초원으로 가는 고대 길이 있다고 한다. 고대길. 바로 이 길을 통해 발해 왕족이 북쪽으로 이동한 게 아닐까요? 지도를 펼쳐놓고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압록강 상류에서 출발하면 대응알령 산맥을 넘어 몽골 초원 동부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거리는 약 1000km. 당시 기준으로는 두세 달이면 충분한 거리였죠. 그런데 왜 하필 그 험한 길을 선택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했기 때문이에요. 926년 발해가 멸망할 때 거란군이 남쪽과 서쪽을 맡고 있었거든요. 유일한 탈출로가 북쪽이었던 거죠. 몽골 초원 동부, 즉 현재 내몽골 자치구 동부와 헤이룽장 성 서부. 이 지역이 바로 칭기스칸의 조상들이 처음 정착한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서는 발해 양식과 몽골 양식이 혼합된 유물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10세기에서 12세기 사이의 것들이었죠. 중국 고고학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내몽골 동부에서 발견된 고분군, 발해식 벽돌 구조에 몽골식 부장품이 함께 출토됨. 이건 문화 융합의 명백한 증거였어요. 더 흥미로운 건 언어학적 증거였습니다. 이 지역 방언에는 한국어와 비슷한 단어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아버지를 아바이라고 하는데 이는 한국어, 아버지와 몽골어, 아브의 중간 형태였죠. 텐진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바야르, 사실 우리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 우리 조상이 해 뜨는 곳에서 왔다고. 정말요? 그럼 텐진도 믿어요? 처음엔 안 믿었지. 하지만 네 연구를 보니 할머니 말씀이 그냥 전설이 아닐 수도 있겠더라. 텐진의 인정은 큰 힘이 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만 남았습니다. 대조영의 동생 데야발과 칭기스칸을 직접 연결하는 계보를 완성하는 것. 여러 사료를 종합한 결과 대략적인 계보를 만들 수 있었어요. 데야발에서 금왕까지 4대, 금왕에서 보알리까지 1대, 보알리에서 알란고아까지 3대, 알란고아에서 칭기스칸까지 10대, 총 19대, 약 500년의 시간, 역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시간대였습니다. 압록강에서 몽골 초원까지 이 장대한 이주의 역사가 드디어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5년째 되던 봄, 저는 최종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칭기스칸의 뿌리 고구려에서 몽골 제국까지로 정했죠. 이번엔 전략을 바꿨어요. 먼저 소규모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반응을 본 후 큰 학회로 가기로 했습니다. 첫 발표는 토론토 대학 동아시아학과 세미나였어요. 청중은 20명 정도. 부담이 적었죠. 오늘 저는 동아시아 역사의 잃어버린 연결고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구려, 발해, 그리고 몽골 제국으로 이어지는 1500년의 대서사실을요. 이번엔 반응이 달랐어요. 사람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발표 후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번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언어학적 유사성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여기 금사와 원사의 교차 검증 자료가 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가 없다고요? 내몽골 동부의 발굴 보고서를 보십시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몽골인입니다. 제 조상의 진실을 찾고자 할 뿐이에요. 세미나는 성공적이었어요. 몇몇 교수들이 제 연구에 관심을 보였죠. 특히 일본에서 온 사토 교수가 중요한 정보를 줬어요. 바야르군, 교토대학에 몽골 왕족의 비밀 족보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보는 게 어때요? 비밀 족보라니, 만약 그게 진짜라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저는 즉시 교토로 날아갔습니다. 교토대학 도서관 특별 열람실. 거기서 저는 놀라운 문서를 만났어요. 17세기에 만주족이 작성한 몽골 왕족 세계라는 문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칭기스칸의 19대조는 데야발이다. 그는 발해국을 세운 대조영의 아우였다. 명확한 기록이었어요.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할까요? 문서에는 상세한 계보도 있었습니다. 데야발, 대환, 대승, 진구, 금왕, 보알리, 콩고라트, 둔비나이, 부카, 바담, 투블룬, 콰출라, 메넨투둔, 하출라, 칸, 바이싱고르, 툰비나이, 카블칸, 바르탄 바하토르, 예수게이, 그리고 태무진 즉 칭기스칸. 19대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족보를 들고 토론토로 돌아왔을 때 올가 교수도 놀랐습니다. 바야르, 이건 정말 역사적 발견이에요. 이제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 동포들의 반응이었어요. 몽골 유학생 모임에서 발표했을 때 처음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한 선배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더 위대했다는 거네? 단순한 유목민이 아니라 천년 왕조의 후예였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용맹과 발해의 문명을 이어받은 후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텐진이 일어섰습니다. 바야르, 미안해. 처음에 네 연구를 의심했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넌 우리 역사를 깎아내린 게 아니라 더 깊은 뿌리를 찾아준 거구나. 하나둘씩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동포들의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에네볼드가 물었어요. 그럼 한국인들과 우리가 친척인 거야? 친척이라기보다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형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죠. 1500년 전에 갈라진. 와. 그래서 한국 드라마 보면 왠지 친근했구나. 모두가 웃었어요. 긴장이 풀리는 순간이었죠.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국제학회에서의 정식 발표.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은 그 자체로 힘이 있으니까요. 국제중앙아시아학회. 파리에서 열리는 이 학회는 몽골학 연구의 최고 권위를 자랑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 연구의 최종 발표를 하기로 했어요. 발표 제목은 잃어버린 고리 고구려, 발해, 그리고 몽골 제국의 연속성이었습니다. 강단에 섰을 때 500명이 넘는 청중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5년 전 제 연구를 조롱했던 윌리엄슨 교수도 있었죠.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동아시아 역사의 패러다임을 바꿀 발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차분하게,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브루테 치노의 언어학적 분석부터 시작해서 알란과의 정체, 발해 왕족의 이주, 그리고 교토에서 발견한 족보까지 45분의 발표가 끝났을 때 장내는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프랑스의 저명한 몽골학자 피에르 교수였습니다. 바야르 씨, 훌륭한 연구입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데 이 연구가 현재 몽골과 한국 관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십니까? 좋은 질문이었어요. 교수님, 이 연구는 과거를 밝히는 것이지만 미래를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몽골과 한국이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역사적 형제임을 보여주니까요. 이는 두 나라의 문화적, 경제적 협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그리고 윌리엄슨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바야르 군, 5년 전에는 미안했네. 자네가 옳았어. 이건 정말 획기적인 발견이야. 그의 인정은 제 연구의 완성을 의미했어요. 학회가 끝난 후 여러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하버드, 옥스퍼드, 베이징 대학, 그리고 서울대학교까지. 특히 서울대 강연은 특별했어요. 한국인들에게 직접 이 이야기를 전할 기회였으니까요. 여러분, 칭기스칸이 여러분과 같은 뿌리를 가졌다면 어떤 기분이신가요? 강연장이 술렁였어요. 이건 한국이 몽골을 지배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민족이 함께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고구려의 용맹, 발해의 문명, 그리고 몽골의 정복 정신이 하나로 이어진 거죠. 한국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어요. 칭기스칸, 고구려의 후예였다. 1500년 만에 밝혀진 형제의 역사. 물론 일부 극단적인 반응도 있었어요. 한국이 세계를 지배했다는 식의 왜곡된 해석도 나왔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5년 만에 몽골로 돌아갈 때가 왔어요.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바야르, 우리 역사를 찾아줘서 고마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아들아, 자랑스럽다. 진실을 찾는 건 때로는 외로운 길이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란다. 몽골 국립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했을 때 총리까지 참석했습니다. 바야르 교수의 연구는 우리에게 새로운 자부심을 줬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유목민이 아니라 1500년 역사를 가진 위대한 민족의 후예였던 것입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우리가 한국어를 배워야 할까요? 모두가 웃었어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은 필요하겠죠. 5년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죠. 이제 저는 울란바토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제 연구는 몽골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학계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작년에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 기업이 몽골에 거대한 문화 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는데 그 이름을 고구려 발해 몽골 문화원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개관식에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한국 대통령과 몽골 대통령이 나란히 서서 리본을 자르는 모습을 보며 역사가 현재를 바꾸는 힘을 실감했죠. 더 놀라운 건 DNA 연구 결과였어요. 제 연구에 자극받은 과학자들이 대규모 유전자 분석을 했는데 실제로 몽골인과 한국인 사이에 특별한 유전적 연관성이 발견된 거예요.
특히 한국의 특정 가문들, 고씨, 대씨 가문과 몽골 왕족의 DNA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이었어요. 몽골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더 관심을 갖게 됐고, 한국 젊은이들도 몽골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죠.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역사를 공유한 형제로. 서진이 최근에 연락을 해왔어요. 바야르, 네 덕분에 역사학과 지원자가 늘었대. 모두가 제2의 바야르가 되고 싶어 한다나?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끔 학생들이 묻습니다. 교수님, 역사를 아는 게 왜 중요한가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역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거울이에요. 칭기스칸이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천년 왕조의 계승자였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잊혀진 위대함이 있어요. 그걸 찾는 게 역사학의 역할이죠. 오늘도 저는 연구를 계속합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비밀들이 많으니까요. 고구려에서 발해로, 발해에서 몽골로, 그리고 몽골에서 세계로, 이 장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써나가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바야르 씨의 놀라운 발견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청년의 호기심이 동아시아 역사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낸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칭기스칸과 한국의 연결고리.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진실이죠. 만약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잊혀진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역사의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